크리에이터 스페셜 토크 세션인데요. 본 토크에서는 세 분의 작가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노남의 김하나 작가님께서 이번 세션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메신저 속 다정한 그리고 무해한 캐릭터를 통해서 소소하고 즐거운 순간을 만들고 계시는 13년차 이모티콘 작가이십니다. 노남의 김하나 작가님께서 또 함께 해주실 작가님들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지금 박수와 함께 세 분 작가님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하나 작가님, 구지민 작가님, 홍인혜 작가님 무대로 등단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스페셜 토크 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강연 듣고 마지막 세션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모티콘 작가 그리고 웹툰 작가들로 구성된 3명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세션은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이모티콘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쉽게 소비하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느낌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저희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전데요. 제 이제 자식들이에요. 제가 다 그린 캐릭터들이고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고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네. 저는 이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해서 프랑스에서 1년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작업하는 사진이고 프랑스 남부에서 여름 바캉스 하면서 작업을 하는 사진입니다. 네, 저는 10년이 넘도록 그림을 그리고 살고 있어요. 사실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림 그리면 밥 못 벌어먹고 산다. 근데 제가 그림 하나만으로도 지금 10년이 넘도록 그림을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제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비트윈이라고 커플들만 쓰는 폐쇄형 메신저가 있어요. 그 메신저의 초기 멤버로 합류를 해서 2010년도에 저 노란색 얼굴 이모티콘을 그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모티콘이 반응이 좋자 그 서비스의 메인 캐릭터가 되는 캐릭터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의 또 엄마고요. 근데 이 업을 했을 때 사실 10년 전에 여러분 이모티콘 작가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프로젝트성으로 하고 나의 월급이 될 만한 좋은 월급을 줄 만한 회사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팀에서 조인하면서 이제 팬레터를 받았어요. 근데 그 팬레터를 받으면서 이 업의 본질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팬레터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커플이 이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데 이 캐릭터를 쓰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아요. 우리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죠. 난 이 일을 좋아하고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일을 좋아하네. 내가 이분들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8년간 일을 해요. 이 비트윈이라는 회사에 8년 일하면서 캐릭터 굿즈도 만들고 파업 스토어도 하고 캐릭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캐릭터의 세계관을 확장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에도 이제 캐릭터 작업을 내봤어요. 근데 이 친구도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걸 대중한테 많이 사랑받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대중한테 사랑을 받네 해서 여러분 모든 직장인의 꿈. 네, 저는 2020년에 퇴사를 합니다. 제가 8년 4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했어요. 이제 나와서 지금은 노나메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도 이제 인기 이모티콘들이 꽤 많고요. 제가 여기에 많은 이미지를 나열하지 않은 건 여러분 핸드폰을 켜서 노나메를 검색하시면 제 이모티콘들이 추르륵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상에서 사람들의 삶에 무오해하고 다정한 기쁨을 주는 일을 하는 이모티콘 작가 김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명 V로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제 작품을 아마도 다들 거의 다 모르실 것 같은데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후위기 인간이란 대표작으로 이제 구씨 집안 이야기, 그리고 귀여운 게 좋은데 기후위기는 어떡하죠? 라는 긴 제목의 작품, 이렇게 세 가지를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저 삼각김밥의 머리 주인공이 약간 그림체만 바뀌고 여러 번 등장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주 작업이 에세이툰입니다. 저의 생각을 표현을 하는, 만화로 표현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만화의 또 다른 특징은 기후 변화가 주제라는 것인데요. 원래 제가 기후 변화에 관심이 처음부터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다니던 직장을 이제 못 다니게 되는, 제가 이제 아이들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뭔가 생업의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럼과 동시에 이제 그 해에 2020년에 되게 유례없는 장마가 이제 쏟아졌어요. 54일간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앞에 이제 많은 연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회의감이 저는 기후 변화 때문에 왔던 것 같아요. 이제 AI가 이제 창작자를 이제 위협을 했었다면 저는 기후 변화로 이제 위협을 받았고, 그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이제 의문도 갖게 된 것 같아요. 전시장에 오지 않으면 아무도 내 그림을 봐주지 않는데, 그러면 좀 더 파급력 있는 작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했을 때 이제 만화라는 매체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기후 위기 인간이고요. 그래서 기후 위기와 이제 인간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다라고 해서 이제 합성어를 만들었고, 저렇게 책으로 나왔고, 이제 도대체 기후 위기를 어떻게 만화로 풀어냈지? 무슨 교육 만화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교육 만화기도 해요. 네,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좀 감수를 받은 정보들을 좀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기후 관련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문가와 협업을 하고 이제 감수를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정보 나열만 하면 재미없으니 저의 일상도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개그도 좀 실려 있습니다. 이제 제 만화의 특징을 보시면 이제 만화의 이제 매체의 좋은 점은 댓글로 이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제 제 만화에 이제 더 댓글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것은 80억 명 지구인의 팀플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대놓고 이제 뭔가 말하기는 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걸 누군가는 이거를 이제 앞에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만화로 그렸는데,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더 이제 성숙하고 이미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분들이 경험담도 나눠주고 이제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영감을 받아서 뭔가 특별한 사건을 하기보다는 젊은 세대로서 체감하는 기후 위기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타내는 만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후 위기 인간, 아까 좀 밝은 그림체였잖아요. 근데 다크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되게 밝게만은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밝게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이 경각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렇게 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마이너한 만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기후 위기에 이제 가 이제 전반적으로 드러난 만화는 아니지만 이제 되게 사회 문제가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이제 형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미혼이고, 그런데 가족 참 좋은데 내 커리어를 희생해야 될 것만 갖고 가족은 꼭 만들어야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찐 고민들을
이렇게 좀 담았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진지해서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일상 개그툰인 그런 만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의 생각과 이런 사회 문제를 결부시켜서 이제 창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창작뿐만 아니라 되게 밖에 나가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이제 환경 캠페인을 하기도 하는 그런 특이한 작가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 포럼에 초대가 됐는데 뭘 말할 수 있을까 좀 해봤는데 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해결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제 관심이 있거나 관련된 어떤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뭐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 장표 좀 띄워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캐릭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루나파크 또는 루나라는 캐릭터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생활 웹툰 작가고요. 근데 저는 이름은 홍인혜입니다. 제가 루나파크라는 이름 때문에 박씨 아니냐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저는 홍씨고요. 저는 TBWA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국장까지 재직한 20년 차 카피라이터이고요.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데뷔해서 20년을 채워가는 웹툰 1세대 작가라고 보통 분류되는 생활 만화가고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교과서 사파 같은 것도 그리고 개인 굿즈도 만드는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고 에세이집을 3권 낸 에세이스트이기도 하고 2018년에 문예지에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잘난 척 더럽게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훌륭하신 유튜버분도 계시지만 막 유튜브 시작해서 아무도 안 보는 유튜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음악을 언젠가 하고 싶다. 환가변에는 자작곡을 부르겠다는 꿈으로 열심히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요즘 엔잡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저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말에는 직업이 멀티다라는 의미밖에 없잖아요. 저를 어떻게 규정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창의 노동자라는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사전 찾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창의는 아이디어를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낸다는 발상을 한다는 뜻이 있고 노동자는 일해주고 품삯 받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각각의 필요한 지면에 카피 필요한 곳엔 카피를 드리고 강연이 필요한 곳엔 강연 드리고 만화 필요한 곳에 만화 드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먹고 사는 뭐 아트 돌쇠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일을 동시에 굴리면서 사세요? 아이디어의 원천은 어디세요? 어디서 인스피레이션 얻으세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창작이 근원적으로는 인사이트, 통찰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통찰이 도대체 뭐길래라고 혼자 열심히 궁리를 하다가 어떤 유명하신 광고인이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통찰을 얻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통찰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밥을 하루 꼬박 굶으면 배가 너무 고프다.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알죠. 이건 뭐냐? 뻔한 소리, 하나마나한 소리. 근데 이를테면 뭐 특수 상대성 이런 거는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몰라요. 왜냐면 모르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지식이죠. 근데 도대체 뭐가 통찰이냐? 이제 제가 만든 기깔난 통찰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요즘 해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지금 나가면 아마 어둑해질 텐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가을은 해가 짧아져서 아쉽다. 여기엔 통찰이 없죠. 이건 팩트죠. 근데 어떤 트위터리안이 이렇게 쓰신 거 보고 제가 되게 웃었는데 해가 나보다 먼저 퇴근하는 싸가지 없는 계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실 이 얘기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해 빨리 진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생각은 안 해본 거. 내 안에 어떻게 존재했던 사실이지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빵 터지는 거. 뭔가 감동하는 거. 아 저거야 싶은 게 통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피라이터로서 써본 카피 그냥 조금 소개하면 이것은 이제 이 글자 안에 답이 있는데요. 아웃도어 브랜드였어요. 등산복 나오고 그런 세상은 문 밖에 있다라는 슬로건 썼고 우리 지금 인스피레이션 리밀리스 인스피레이션이랑 비슷한 얘기죠. 즐거움엔 끝이 없다.
이렇게 읽게 되죠. 이 슬로건도 제가 작업한 바 있고요. 아무래도 카투니스트로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만화 한두 컷 소개하면은 SNS 오래 하면 막 카페인 블루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오래 하면 기분 나빠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린 만화가 있는데 타인들의 SNS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내 인생만 시시한 것 같다. 왜냐면 이 마지막 컷 보시면은 SNS란 결국 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보는 거니까 내 인생을 풀타임으로 노잼 파트를 견디는 거니까 이게 말하자면 제가 만화가로서 하고 싶은 인사이트.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도 저거 느껴봤어. 누가 저렇게 내 컷으로 정리해줬을 때 아차 맞아 나도 저랬지 하고 끄덕끄덕 해주는 게 제 삶의 인사이트가 아닐까? 근래에는 제가 모든 부동산인들의 공포 전세 사기라는 인사이트를 건드리고 루나의 전세 역전이라는 작품을 연재한 바 있고요. 그것은 뭐 이런 식의 컷으로 소개하면서 만화를 그렸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기 때문에 저의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말하자면 저는 15초 안에 이건 광고의 이야기겠죠? 아니면 10컷 안에 이건 인스타툰의 이야기겠고요. 아니면 한 페이지 안에 이건 칼럼이나 시 저의 인사이트를 풀어넣으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소개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행사 오면서 저희들을 부르는 그 호칭이 있어요. 여기 행사 주관해 주시는 팀장님께서 저희를 작가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이 작가라는 호칭이 익숙해지는데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작가 하면은 사실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소소하고 좀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작가인가? 라는 아이덴티티를 갖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 셋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소소한 대중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네. 근데 이게 또 웹툰이라는 플랫폼이고요. 이모티콘이라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일상에서 너무 익숙하고 우리 직장인들 한 번쯤 나 웹툰이나 한번 그려볼까? 이모티콘이나 하나 그려서 어떻게 이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는 왜 이 대중 콘텐츠 업에 왔을까? 그리고 이 이모티콘 작가, 웹툰 작가는 어떤 매력을 가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웹툰 작가는 어떤 매력이 있죠? 네, 제가 아까 자기소개하면서 근사하게 막 창의 노동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또 다른 저의 이름은 창작 관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게 귀여운 그림과 재미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웹툰이 당의정이라고 할까요? 무거운 얘기도 달콤하게 삼킬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좋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전세 사기 당한 얘기도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막 300페이지짜리 수기로 썼으면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우울하고 답답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4등신짜리 루나가 막 감자손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대중들과 소통하는 웹툰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이모티콘을 하고 있어서 이모티콘 업은 첫 번째로 여러분 이모티콘 쓰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막 화나고 싸울 때 이모티콘 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는 작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업은 작업을 하면서 나도 내 작업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해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울 때 쓰는 작업이다. 그래서 되게 포지티브 베이스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여기 관련 종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의 크리에이티비티가 정확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본으로 정확하게 환산이 될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져본 적 있을 거예요. 내 작업이 팀으로 묶이거나 아니면 회사 이름으로 나가거나 나의 크리에이티비티 가치는 정량적으로 얼마나 드러날까인데 이모티콘은 여러분 매일매일 판매량이 즉각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성적표 받듯이 매일매일 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모티콘 작업의 좀 매력이라면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작가님은?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창작자님이시네요. 네. 근데 저도 그거는 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도 재밌어야 창작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만화가라는 거를 진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만화를 좋아했어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솟는 건 아니었고, 당연히 고등학교 때 만화 동아리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기후 위기라는 걸 만나니까 아, 이게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좀 재밌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만화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기후 위기 뭐 환경 문제를 보면은 다 수치나 뭔가 이제 과학자들,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썰라썰라 하면은 아, 처음엔 되게 충격받고 이러는데 이게 계속 듣기에는 면역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으려면 만화라는 매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화, 그러니까 저는 일러스트 사파를 작가를 먼저 했었는데 그건 이제 멈춰 있는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장점으로도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줬던 연사님들은 이제 영상이었고, 이제 저 웹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스틸컷이긴 하지만 시간성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미와 또 이제 시간, 경험을 또 대신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웹툰으로 보면 우리가 좀 들어주잖아요. 그냥 이걸 신문으로 보면 어려운데 웹툰으로 보면 쉬운 얘기일 것 같아. 그래서 전 그런 허들 역할이 약간 웹툰의 좋은 기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반면에 우리 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작가라는 직업이 마냥 좋지도 않은 게 이렇게 각자의 또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즉각적인 보상 너무 좋은 것 대비 반대로 이제 제 순위가 안 좋으면 이게 약간 1집 성공하고 2집 망한 가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엄청난 자괴감을 또 혼자 끌어안아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모티콘 직업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웹툰은 좀 어떤가요? 웹툰은 어떤 힘듦이 있어요? 저 아까 소개해드렸을 때 되게 마이너한 만화를 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밝게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이게 이제 윤리적인 면에서 이제 별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제가 많이 순화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마이너한 그 만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후 위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2100년에는 4도까지 오를 수 있다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에어컨 없이 생활도 안 되고 이제 뭐 기후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이건 젊은 세대들의 이제 고민이고, 저보다도 막 청소년들이 더 불안해하거나 이제 기후 우울증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제가 그래서 막 그 불안을 엄청나게 좀 극적으로 표출을 했어요. 약간 다들 생각해 보셨잖아요. 입 밖으로는 안 꺼냈지만 인간이 문제다. 쓰레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막 표현을 했더니 이제 댓글에 이제 하차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인간을 이렇게 싫어하시면서 그러면은 왜 만화를 올리죠? 탄소 배출하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보여주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면 또 약간 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받고 싶지 않은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하죠. 네, 그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댓글을 많이 안 보거나. 그러니까 웹툰의 경우 이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좋지만서도 되게 위험하지만, 그건 이제 아티스트나 이제 디자이너로서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 직업적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루나파크님이 먼저 말씀하신대요. 저도 이어서 얘기를 하면 방금 아까 장점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바로 이렇게 나의 피드 성과가 딱딱딱 보여진다. 이게 말하자면 인스타툰 작가로서는 좋아요 개수로 딱딱 알 수 있거든요. 이번 화의 반응. 근데 이게 굉장히 쾌감을 주는 창작 관众에게 먹잇감이기도 하면서 독약이기도 한 게, 내가 가고자 하는 창작의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에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원래 가고자 하는 길로 안 가고, 컨텐츠 이렇게 올렸더니 조금 떨어지네? 그러면 내가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자꾸 스스로 회의를 느끼고,
말하자면 줏대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근원에는 그 모든 판단을, 이건 아마 혼자 창작하시는 모든 프리랜서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오롯이 나 혼자 그거를 외롭게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할까 말까부터 반응이 안 좋을 때 그래도 내 길을 고수하느냐 꺾느냐 뭐 이런 거부터, 심지어 아파도 나 백업해줄 사람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나의 상사도 나의 부하 직원도 그러니까 내가 망하면 우리 집안 다 망하는 그런 외로운 시츄에이션,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각자 직업의 고충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피드백 생각하니까 저는 메리 비트윈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글로벌 서비스였어요. 근데 그 컨셉 중에 제가 10년 전 넘게 전에 만든 캐릭터인데, 이게 좀 까만 고양이가 화장을 지우면,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하얀 고양이가 되는 컨셉의 고양이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에이전이고 한국에만 살고 있던 친구라 이게 제가 이제 레이시스트로 저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 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창작이라는 게 세상에 그렇게 대중하고 만나는 작업이다 보니까 내 작업이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좀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게 저희 직업의 좀 힘든, 어려운, 까다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업을 저희가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잖아요. 혼자 하는 일을. 근데 이 혼자 하는 일이 저희가 동력을 계속 불어넣지 않으면 이 동력이 꺼져요. 근데 이 직업을 저는 10년 넘게 했고, 루나파크 작가님은 제가 학생 때부터 봤던 작가님이시고, 구희 작가님도 꾸준히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실 수 있는지 루나파크 작가님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각각의 일이 저의 다 덕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파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좋아하는 것도 많고 참 순정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를 좋아하면 좋아함을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함은 노력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대로 쭉 가면 나 분명히 매너리즘 빠지고 기분 다운된다 싶으면 멈추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사서 뭐 리프레시를 하기도 하고, 너무 아닌 것 같은 일은 안 받으면서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쭉 창작해온 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하나 작가님은 어떤 동력으로 계속 창작하시나요? 저는 딴짓을 진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취미가 정말 많아요. 달리기도 하고 막 춤도 추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모티콘은 사람들 간의 소통이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의 단톡방에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작가는 혼자 일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 그렇게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탐구. 그래서 저는 영감이 좀 사람에서 오는 것 같아요. 구희 작가님 어떠신가요? 제가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걸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달려오기만 했었어요. 근데 왜 내가 창작을 하려고 하나, 그리고 나를 달리게 하는 건 뭐가 있나, 그런 근본적인 것은 결국 자아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왜, 사실 디자인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살아나거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의 창작 의욕이 좀 있는 것을 저는 좀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돈도 안 되지만 왜 이걸 계속 하고 싶어 할까 했을 때 원시 시대까지 올라가다 보자면 뭔가 그 동굴벽화의 그림을 그리듯이 사람은 뭔가 자기 표현에 대한 욕망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자로서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호기심을 계속 가져야 하고, 그리고 뭐 꼭 계속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진짜 사실 잔인한 말이지만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 사실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정말 다른 직업의 사람이었지만 창작을 하면서 그럼 내가 꿈을 이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라고 그럴 때 꼭 이런 자리가 찾아와요. 그래서 저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팍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 이렇게 성장을 도와주는 것들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마냥 찾아오는 건 아니고 항상 노출이 돼야지만 그 기회가 찾아온다. 그래서 그런 원동력은 어쨌든 좀 샜네요. 예, 이야기가 샜는데 어쨌든 자기 표현 욕구 그리고 성장 욕구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아까 앉아서 잡담하면서 오전에 건축 세션 들을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짧다. 맨날 구석에 앉아서 맞아. 그림이나 그리고 오후 세션 들을 때는 우리가 아바타. 하는 일은 너무 원시적이다. 맞아요. AI 우리는 그리고- 아무 기술이 없어. 그리고 바로 전 세션 듣고는 우리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맞아요. 얘기 계속하다 왔거든요. 엄청난 인스피레이션을 저도 저희가 받았어요. 많은 걸 얻고 갑니다 이 맞아요. 자리에서. 자아 성찰을 많이 하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세션이기도 하고 그 마지막 질문으로는 창의성에는 한계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희 스스로한테 좀 던져봤어요. 근데 루나파크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활 만화를 거의 지금 10몇 년째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10몇 년째 말하자면 팔아먹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재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 바뀌고 있고 저의 만화 봐주시는 분들도 저처럼 나이 들고 바뀌고 그래서 만약에 계산기는 똑같은 결과값을 요구하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을 하겠지만 인간은 변덕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싫다고 한 걸 오늘 좋아할 수도 있고 10년 전에 감동한 거를 10년 후에는 비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그렇게 불꽃처럼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작에는 한계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춤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루나파크 작가님한테 굉장히 동의했던 게 제가 이 일을 이모티콘 일만 지금 사실 14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챌린징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대중의 취향이 이 일은 결국 그 대중의 트렌드에 따라 변하는 일이고 이 대중의 취향이 변하면 제가 또 거기에 맞게 호흡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흡을 맞추고 이렇게 짝을 맞추는 작업만 해왔는데도 아직도 한계가 없고 대중의 계속된 그 니즈 포인트를 제가 찾느라고 그 과정에서 제가 자꾸 저의 한계를 깨부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대중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 리미틀리스라는 말이 솔직히 뭔가 뻔한 답을 원하시는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이제 사회 문제에 조금 그 만화에 녹아내게 하는 거를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봤어요.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창작물이 한계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걸 끊임없이 내 창작이 이어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로 접근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 연재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만화가 대박 히트를 쳐서 지구가 변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진짜 순진했었는데 그래도 그거의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안 가지면 어쩔 거예요. 도태될 건 도태되는데. 네. 그리고 사실 방구석에서 기후 위기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리랜서고 만화가니까 항상 혼자 고독하게 타블렛을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좀 한계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영감도 찾으러 다녀야 되고 내가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몸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나는 또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크게는 없고 하니까 솔직히 한계점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창작물의 좋은 점은 발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될 수 있고 또 공감받을 수 있고 재미있을수록 네, 파급력 있는 작품을 만들수록 세상을 변화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창작물이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고 믿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현답이네요. 저희 마지막 질문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혹시 가볍게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 짧게 가벼운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네, 정말 인사이트와 위트 넘치는 작가 세 분이 꾸며주신, 꽉 채워서 꾸며주신 스페셜 토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